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근본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아니 이더리움 탈중앙화가 안 되면 구글이 하는 게 낫지 않아? 안녕하십니까. 남편한 세상의 남중구 변호사입니다. 코인에 대한 두 번째 주제, 이더리움의 POS 전환입니다. 소위 머지라고 하죠. 머지가 이제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하고 나서 크립토에 또 겨울이 오는 바람에 가격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뭐 이더리움 머지가 된 거는 축하드립니다. 성공적으로 POS 전환해가지고 이제 전기를 한 푼도 쓰지 않는다라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그 얘기를 간단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께는 알고란 채널이 가장 유명하죠. 거기서 얼마 전에 친비트 대 친이더 라는 주제로 토론이 있었어요. 토론자는 누구냐면 비트코인 진영에서는 현재 트위터와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지식과 인기를 가지신 아토믹 BTC라고 실명이나 본명이나 누군지는 몰라요. 그분이 이제 친 비트코인 진영으로 나오셨고, 친 이더 진영에는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의 수장이죠, 말하자면. 그분이 쓴 지분증명이라는 책을 번역하신 분이 나왔어요. 그 토론의 내용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으냐,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우리 태방에 있는 비트코이너들이 왕창 몰려가서 댓글도 많이 다시고 굉장히 즐거웠었는데, 이더리움 머지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POS로 전환하는 거예요. POS라는 거는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라고 해가지고 어떤 코인을 가진 사람들의 컨센서스를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그 체인을 운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뭘 이렇게 바꿉시다, 이런 거래를 승인합시다 라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쓰는 POW는 뭐가 다르냐? POW라는 거는 거래를 검증하는 사람들이 별도로 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채굴을 하는 분들이고, 그 거래를 검증하기 위해서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집어넣어서 그거를 검증해주는 사람에게 현재는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줍니다. 6.25개를 주고 있고요. 그 사람들의 그 컴퓨팅 파워를 통해 가지고 이 거래 자체가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그게 이제 POW의 방식이고요. POW 쪽은 채굴자가 있고, 참고로 채굴자 말고 노드라고 해서 검증하는 사람들이 따로 또 있어요. 그 거래자, 노드, 채굴자, 이제 이 셋이서 이제 같이 합의를 해야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POS는 거래자하고, 그러니까 스테이커들, 코인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검증해주는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POS 전환을 하고 나서 비트코이너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결국 자기들이 말하던 모든 그런 탈중앙화에서 벗어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친 이더리움 입장에서는 뭐 다양한 얘기들이 많지만 우리는 더 발전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뭐가 발전됐냐? 첫 번째, 전기를 쓰지 않는다 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발전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를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얘기하는 그런 탈중앙화를 계속해서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다. 세 번째는 비트코인은 할 수 없는 이런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사실 뭐 NFT를 발행하고 코인을 발행하고 이러한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것 중에는 우리가 가장 탈중앙화 되어 있고 가장 이제 우수하다, 그런 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을 포함해서 정치권들이나 또 뭐 환경론자 분들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발전한 거죠. 그동안에는 전기를 써야지만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이제 전기를 안 써도 되니까. 근데도 예전처럼 안정적이고 확실하대요. 뭐 토론의 내용을 자세히 다 말씀드릴 순 없어요. 근데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그 지분익명이라는 책을 번역했던 이분도 공감하고 계세요. 이분이 이렇게 토론이 막 그 살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대체로 컨센서스는 비슷해요. 이더리움이 어차피 비트코인이 말하는 완전한 수준의 탈중앙화는 앞으로 갈 거고 이거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긴 했는데, 그 비트코이너들 입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런 사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만 좀 주안점을 두셨고요. 반대로 이분들이 이제 하시는 얘기는 비트코인은 그래서 어디에 쓰는 건데, 이거는 뭐 10분에 한 번만 결제가 되고 돈으로 쓰는 거 이외에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니? 라는 게 이제 질문이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떤 게 더 진보적으로 보이시나요? 거의 모든 분들은 이더리움이 더 진보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아니고 블록체인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거기서 나오는 맥락이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아니면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훨씬 빠르고 전기도 안 들고 인터넷만 있으면 알아서 돌아다니는 게 얼마나 우수한 거냐. 하지만 이더리움의 성취에 대해서 제가 뭐 전부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더리움 진영에서도 인정하듯이 비트코인 수준의 완전한 탈중앙화는 좀 어렵다. 탈중앙화의 핵심은 아무도 이 체인을 마음대로
고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비트코인은 마이클 세일러든 뭐 누구든 우리 이제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 말한다고 해서 바꿔지질 않아요. 예, 이번에 이제 템루트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전에 설명드렸었는데, 템루트 업그레이드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이제 논의를 해가지고 9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바꾸게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무도 이 체인의 주인이 없습니다. 심지어 사토시 나카모토가 나타난다고 해도 100만 BTC를 지금 다 팔아치운다고 해도 시스템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이제 그거를 좀 증명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는 현재 채굴을 어디서 제일 많이 하는지 전에 얘기했죠. 미국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채굴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컴퓨팅 파워는 가격이 이렇게 폭락하고 있는데도 계속 올타임 하이예요. 이게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써야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바꿀 수 있는데,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사실 지금도 거의 없지만. 그런 것이 탈중앙화라고 한다면, 이더리움은 사실 탈중앙화에서 한 발자국 개념적으로 멀어진 거예요. 지금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는 주식과 주주에 대한 얘기예요. 어느 날 주주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제 과점주주 몇 명이 50% 이상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우리 사업을 A에서 B로 바꾸자. 그럼 이제 나머지 이제 뭐 소수주주들이 아니 왜 잘하는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죠.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앙화의 문제입니다. 이더리움은 이제 그거랑 거의 똑같아진 거예요. 게다가 이더리움은 본인들도 부정할 수 없는 가장 심각한 문제, 프리마이닝 문제가 있습니다. 프리마이닝이 뭐냐면,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처음 시작할 때 너무 많은 이더리움들을 소수의 사람들이 가져갔어요. 제가 뭐 얼핏 듣기로는 70%? 많이 더 가져왔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더리움 진영에서는 비트코인도 처음엔 채굴이 너무 쉬웠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져가지 않았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결정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은 그동안 전기를 해서 채굴을 하는 분들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탈중앙화가 오히려 더 멀어진 거죠. 중앙화되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빨리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근본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아니 이더리움 탈중앙화가 안 되면 구글이 하는 게 낫지 않아? 그거에 대해서도 많은 반론이 있을 수 있죠. 구글은 아예 데이터를 보여주지 않는데, 이더리움은 어쨌든 온체인의 그런 거래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으니까 좀 나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언제든지 이제 이더리움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다는 데 있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더 커졌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이더리움을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진보와 발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조금 다를 수 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느 지갑에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절대 못 건드립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그냥 일반 돈과 다르지 않아졌어요. 우리 은행에 돈 넣었다가 뭐 물론 법이 있죠. 동결시킬 수도 있고, 중국의 CBDC, 중국 정부가 저기서 1억 위안 삭제해 명령하는 순간 삭제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이더리움에서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더 강해졌다라는 점 때문에 이게 과연 발전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걸 컨텐츠로 찍는 이유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더리움이 평온할 때는 상관없고, 사실 뭐 그분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긴 하지만, 비트코인을 자꾸 이제 거기에 엮어서 뭔가 전기를 더 쓰네 덜 쓰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격을 하시기 때문에 왜 근본이 다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느 쪽이든 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머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